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격적인 주제어 토론하기에 앞서서요. 여야 각각 대선 경선 국면에서 불거진 쟁점에 대해서 두 분께 한 말씀씩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간의 이른바 명락대전이 잠시 잠잠하는 듯 하다가 이른바 무료 변론 이 논란으로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지역 순회 경선 시작되는 상황에서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내부의 이런 불협화음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제 경선 과정에서 계속 이런 공방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 무료 변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민변이 지난 30년 동안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공안 사건이라든지 정치 사건이라든지 또는 노동 사건이라든지 공익적 성격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힘을 모아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힘을 모아주는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이제 공동으로 해줬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고 그런 관행에 따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는 같은 이제 진영 내의 어떤 역사와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캠프 쪽에서는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은 이러한 네거티브 공방이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이것이 어떤 지지율에 이제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결과를 사실은 이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지지율 반등을 했을 때는 사실은 TV 토론을 잘하고 그다음에 안정감을 보여주고 했을 때 지지율이 반등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네거티브 국면으로 흐르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지금 공방이 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은 범여권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것을 두고 대선 주자들 간의 이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관위 내부적으로도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중재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가는데 그리고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선관위를 하다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우선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성을 아주 확실하게 보장받는 그런 길이고요. 이것만이 모든 후보들이 아마 반론 제기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진영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천하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데 그런 요구사항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전 정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러한 요구들을 저희가 다 들을 겁니다. 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더 듣고 그리고 자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중립적인 안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의원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없었고요. 아마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들 다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될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럼 여의도 펀치 오늘 첫 번째 주제어, 본격적인 주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휴전입니다. 파국은 극적으로 피했는데 그렇다고 평화가 찾아온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이 처리를 두고 대치했던 여야 일단 한 달여의 시간을 갖기로 하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뜻은 비췄지만 휴전을 선언한 이 상황 언론중재법 대치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라는 시선에 무게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태로운 휴전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출발점부터가 민주당은 기존의 법안을 좀 손질하는 기존 법안의 토대는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취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쪽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의 휴전 상황, 한 달여간에 뭔 타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9월 27일까지인데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시민단체, 언론단체 또 국제기구에서도 상당히 우려점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 제기들을 저희들이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한 달의 수기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 특히 우리 국민들 또 언론 단체들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는 사실은 차고 넘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차고 넘치는데 차고 넘치는 자유만큼 언론의 신뢰도 그러면은 차고 넘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예. 그리고 피해자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이고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하자면은 언론 피해 구제 중재 건수가 언론중재위원회에 1년에 한 4천 건 정도가 접수가 돼 있거든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벌써 2천 건이 넘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 이 디테일한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논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접점 합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9월 27일 날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제1야당의 역할은 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이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을 우려했던 분들도 많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시한을 번 거는 성공인데 남은 한 달여의 시간을 어떻게 협상을 임하게 될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여당한테 드린 거는 여당이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는 이야기입니다. 협상에서 협상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입장. 이 법안에 대해서 여당 자체가 내면은 안 되는 법안이거든요. 언론의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가 충분하게 있어야 권력을 감시하면서 부정이나 부패를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통제 사회로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언론이 없잖아요. 조지 프리드먼이 쓴 책에도 봐보면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론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언론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이 언론이 있는데 이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지금 언론 재갈법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법이 없느냐? 예. 있습니다. 언론 중재위하는 방법도 있고 민형사상 책임 묻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더 강화해가지고 언론을 아예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오죽했으면 오늘 국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은 유엔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겠습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모든 언론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요. 네.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력을 감시하라고 맡겨준 언론에 대한 책무를 이것을 못하게 하겠다라고는 이 법은 근본적으로 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법이 마지막 날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여당을 만나고 이게 연기가 됐거든요. 왜 청와대는 그 전에 이걸 못 막았냐는 거예요. 청와대가 막아야지요. 이거는 청와대 명령에 의해서 저는 민주당이 움직인 거 아닌가 하는 예. 이런 충분한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법이 당연히 저는 아예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을 아예 폐기하라고 협상 시한을 두었다라는 성일정 의원의 말씀을 듣고 나면 협상 자체가 협의가 안 되겠군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폭탄 발언 비슷한 걸 지금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죠.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기 위해서 8인 협의체를 꾸린 것입니다. 이것은 합의문에 서명을 다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폐기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가 전혀 아니고 예. 양당 지도부가 협상을 해서 가장 좋은 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한 달의 시간이 이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 자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 자유 차고 넘치죠. 아시아에서 3등 연속 3년 연속 언론 자유도 대한민국이 1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의 저널리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이런 이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언론 자유에 맞게끔 언론의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든지 또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구제 요건들이 있긴 한데 이것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예.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 5배가 과하다 그러면 뭐 3배로 하든 4배로 하든 이번에 이제 시민단체까지 참여를 해서 협의회를 꾸려놨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서 굉장히 좋은 안을 낼 거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양당 지도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하기 위한 협의체 가동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정 부분 언론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일정 부분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들이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또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야당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대통령께서 퇴임하고 나면 권력이 감춰져서 있었던 이런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갑자기 그걸 취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한테 출구의 전략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또 그런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 본 법안을 취소하고 아예 상정을 안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성인조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지도부가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또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인데요. 국회의장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SNS에 남긴 글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새롭게 국회 부의장이 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뭐 논란이 됐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뭐 영어 이니셜로 욕설로 이제 생각이 되는 이니셜을 썼고요. 그게 논란이 되니까 뭐 이니셜을 영문의 다른 약자다라고 했는데 사실 좀 궁색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께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김성원 의원이 사실은 이제 문체위 활동을 하면서 이 언론이 논의를 사실은 이끌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입안이 다 흘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아마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비하면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격한 감정을 토로를 한 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민주당 출신의 또 국회의장이고 그리고 설사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이제 이게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제 통과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 근데 그때마다 이제 입법부의 수장을 향해서 이게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김성원 의원도 이제 의장님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드렸는데 의장님이 그냥 또 넘어가시지 않고 김성원 의원에게 또 질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질책을 또 김성원 의원이 겸손하게 또 잘 받았고 하니까 이미 이제 의장하고 김성원 의원 사이 문제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또 뭐 윤리위원회에 올린다든지 이것은 또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예. 것이고요. 어떻든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잘못한 일이다.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하고 잘못한 일이지만 징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시고요. 이런 사람이 만든 법이 바로 언론재갈법이에요. 언론중재법이에요. 그러니 이 법이 제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저 김승원 의원 말이죠. 대통령께 이런 말 쓸 수 있습니까? 자긴 욕 안 했다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이런 말 쓸 수 있습니까? 우리 문 대통령한테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박병석
점점 정말 감사합니다 썼거든요. 예. 박병석 임자도 안 붙이고 의장님도 안 붙였어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GS, GG가 다른 뭐 거버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궤변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는 국회의장은요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입법부의 장한테 임자도 안 붙이면서 GS, GG를 쓴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거예요. 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이 판사를 하셨고 이런 분이 지금 나타나셔서 이 언론중재법을 만들고 입까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 법이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참 딱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야말로 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 의원님께서 뭐 국회의장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받아주셨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장께서야 받으실 수밖에 없죠. 큰 어른이신데 이 윤리적 문제로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의 잣대가 국민들한테 적용되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서일종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형태를 보였다 그래서 언론중재법까지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님께서 사과를 그냥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서 네. 또 질책도 했습니다. 굉장히 질책도 좀 심하게 하셨고요. 그것을 또 김성원 의원이 또 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문제 뭐 더 크게 만들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품격 있는 전 의원님께서 사퇴하라고 그러십시오.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세요. 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인의 사무실 짐을 다 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이 윤희숙 의원 사직안 처리 과정에서 행여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봐 좀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 사직안 폭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폭탄을 돌리는 여야. 여의도 펀치 두 번째 주제입니다. 3법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나란히 윤희숙 의원 이 사직안 사퇴안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좀 그래픽 보여주시죠. 예,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직안 처리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면 따르겠다라는 오늘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인의 뜻, 윤희숙 의원 본인 뜻에 따라서 사퇴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자진 탈당한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문제 여야 셈법이 꽤나 복잡해 보이는데 먼저 전재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예,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서 반성하는 의미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할 때는 자기가 선택했으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 사직서의 경우에는 여당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야당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절차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이게 사직서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던진 것은 스스로 선택을 했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 특히 그 사직안을 민주당이 그냥 막 던진 겁니다. 저는 저보고도 이제 윤희숙 의원이 같이 사퇴하자, 저보고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희숙 의원 사이에 이제 뭐 사퇴하겠다 말리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한편의 심파극이다라고 평가를 했더니 저보고도 이제 같이 사퇴하자 이런 말씀을 저 하시는데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서울 서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은 뭐 선거운동 별로 안 해도 쉽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입니다.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저렇게 쉽게 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산은 또 틀리거든요. 10년 세월 동안 3번을 낙선하면서 4번째 만에 당선된 겁니다. 지역구의 무게가 틀립니다. 서울 서초 10개 합해봐야 우리 부산 북구 제지역구 1개만 못합니다. 등가의 원칙, 등가가 성립하지 않는 거를 같이 사퇴하는 거는 아니다.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임차인이다 그래가지고 떴는데 임차인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 특별 공고까지 받아가지고 세종시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7억짜리 전세 살면서 서울 성북동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임차인이다 해가지고 뜬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부친께서 윤희숙 의원도 사실상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주민등록법 위반은 명확하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미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에 같은 경우는 강제 매각 대상이거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있었던 아파트 출입 CCTV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CCTV는 길어봐야 6개월 정도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해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압수수색 하라 그러는 겁니다. 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지금 토론의 범주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아서요. 예, 그 윤희숙 의원의 사퇴 처리가 되면 보는 시선들은 민주당도 권익위에서 문제를 삼았던 12명의 의원, 그중에 2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당을 떠났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들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담을 안기 싫어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 부담은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있고 지금 12분의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3분은 이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예. 9분이 남아있는데 그거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거 부담스럽다고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정략적으로 처리하고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윤희숙 의원이 자꾸만 사퇴서를 막 집어 던지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이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을 할 때도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것도 집어 던졌죠. 그다음에 KDI에 근무를 할 때도 후배하고 무슨 뭐 분란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그것 때문에 또 그걸 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직도 지금 3번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심심하면은 이제 뭐 집어 던지고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아마 예. 고생 안 하고 국회의원 돼서 그렇게 막 쉽게 던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민심 또 자신들에게 표를 준 국민들의 준엄함 이것을 좀 우리 그 윤희숙 의원이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당에 보면 도덕적 흠결이나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봤을 때 더 심각한 흠결이 많은 의원들도 많지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뭐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잣대의 기준하고 윤희숙 의원의 도덕적 잣대의 기준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윤희숙 의원 여러 가지 반론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고 의원직을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던진 거거든요. 예. 여당 의원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곤욕스러운 거예요. 아까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곤욕스러운 건 곤욕스럽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희숙 의원께서 사퇴 의지가 완강합니다. 실제가 진심입니다. 그래서 당에다가 요청을 했고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코 서초구 같은 곳에서 비교적 보수가 강한 지역에서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내 문제가 아니지만 아버지가 농지법을 위반한 거지만 내가 그동안 한 말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거야말로 정말 보지 못했던 정치의 한 장면입니다. 또 다른 299명의 의원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좋은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에 여당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보다 결코 못하지 않거든요. 더 심각한 도덕적 결함과 범법적 행위를 저질러 있는 이 의원들 처리 문제가 더 복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정치적으로 곤욕스러워하는데 이 문제는 저는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일조 의원님, 그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윤희숙 의원 사직서를 보내서 처리하자라고 당론으로 정해서 제안을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당론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여당의 윤호중 대표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셈을 하고 무슨 손익을 따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얼마나 그 비판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판들이 쌓여가지고 민주당이 마치 내로남불의 상징처럼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선두에 서서 비판을 했던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내로남불 중에서도
굉장한 내로남불이더라. 왜냐하면 이게 부친께서 지금 세종시에 81살 되신 분이 돈 8억을 들고 건물 사러 내려갔다가 땅을 샀다는데 건물을 사는 메커니즘과 땅을 사는 메커니즘은 하늘 땅 차이예요. 차원이 틀리거든요. 알고 봤더니 윤희숙 의원 임차인도 아니었고 자기 부친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제 사실로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최선두에 서가지고 그렇게 비판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희숙 의원을 저희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 틀렸다고 부인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도 국민들이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주 높은 수준에서 도덕적 흠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면 되고요. 내로남불이야말로 이 내로남불이라고 이게 외국 신문에도 났는데 이게 왜 나왔죠, 이게? 이게 조국 사태로서부터 윤미향 사태, 울산 부정선거 사건에서부터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조가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의 도덕적 문제, 그동안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게 민주당이 비판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조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내로남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었는데 원조시라니까요. 예, 좋습니다. 원조 내로남불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민주당도 내로남불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일 앞장서 가지고 주장했던 사람 뒤를 보니까 그 사람도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희숙 의원의 진정성과 윤희숙 의원이 저지른 그 내로남불을 지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따라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들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덧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